퀴즈 마스터 김선민입니다. 일단 저의 초보 때 실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실수담을 들으시고 아, 이런 실수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첫 번째 실수는요. 특징으로 전달하고 효과로 팔아라라고 했는데 특징으로 전달만 하고 효과로 팔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애터미를 접하고 부업으로 시작했을 시점에 모아놓은 돈이 없고 집에서 반대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수학 과외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애터미 시스템의 시간을 더더더 늘려가다 보니까 경비나 생활비가 좀 넉넉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수당을 한 번 타게 되면 석세스비 42,000원을 빼놓고 치약과 칫솔을 사서 전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면 사고 싶었지만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치약과 칫솔 위주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를 팔아서 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센터 출근하고 나서 조회가 다 끝나고 텅 빈 센터에서 아무도 없는 센터에서 누군가 저에게 어깨를 톡톡 두들겼어요. 한 국장님께서 저에게 애터미 바디로션이 너무 좋으니까 선물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써보고 싶었는데 속으로 아, 이 제품 주문 들어오면 팔아야겠다. 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디로션을 주문 주는 분이 있으면 바로 드리려고 장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만나는 소비자분들께 바디로션을 홍보를 했지만 좀처럼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바디로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썼어요. 팔려나가지 않은 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썼는데요. 바로 그날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기대감 없이 썼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좋냐면요. 보통 바디로션은 보습감이 좋으면 조금 끈적거리고 질감이 무거우면 피부 위에 남기 마련인데 애터미 바디로션은 물처럼 생겨가지고 흡수가 싹 되고 근데 물도 아니고 오일이나 실크 같은 코팅감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 허벅지랑 엉덩이를 만져보면 너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 촌스러운 병에 담긴 이 바디로션 도대체 뭐지? 뭐 이런 게 있지?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제 입에 거품을 물고 효과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로션은 제가 쓰기 전에 전달했을 때는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았는데요. 제 효과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품이 이제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애터미를 처음 접하시게 되면 집에 쓰던 제품도 있고 전 제품을 한 번에 다 바꿔 쓰려면 돈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쓰지는 않지만 소비자분들께 전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우선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잘 쓰고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제품의 특징은 설명하지만 그 효과를 정말 전달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비 심리는 그 효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데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댓글과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내 마트에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그 느낌과 효과를 잘 전달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자라면 반드시 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건 이후에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신제품도 하나씩 사보고 안 써본 제품도 하나씩 쓰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니까 자신감도 더 생기게 되고 오히려 제품 전달이 더 잘 되면서 사업도 잘 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실수는 제품을 써보고 난 나의 효과라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입니다. 자, 두 번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 작성입니다. 네, 성공의 8단계 중에 있는 명단 작성이라는 부분에서 실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도 했고 결의 결단도 했는데 명단 작성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저는 저의 명단을 전부 다 적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다 찾아갈 것도 아닌데 뭘 다 적지? 이 사람도 안 할 것 같고 이 사람은 물건도 안 써줄 것 같은데 하면서 제 스스로 예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단 작성을 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근데 명단 작성은 우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스폰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찾아가자고 하는데 멘붕이 왔어요. 아니, 내 친구를 왜 스폰서가 찾아가지? 내 친구를 모르는데 찾아가서 뭐 어쩌란 말이지? 친분이 있어야 만나는 거 아닌가? 아, 혹시 만나자마자 애터미 얘기를 마구마구 하지는 않을까? 내 친구가 조금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센터에서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자분들께서 구호도 외치고 자장격지를 외치고 정말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 지인과 우리 스폰서를 만나게 하면 막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끌어들일 것 같고 막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기세를 제가 느껴서 자꾸 스폰서랑 내 지인을 연결하는 거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 얘기는 내가 잘 얘기하면 되겠지. 내가 불편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 지인들은요, 정말 제 얘기를 집중해서 잘 듣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애터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얘기로 새고, 듣다가 전화도 받고, 자기의 관심사 얘기를 중간에 끊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애터미 사업이 잘 되려면 소비자가 애터미 마트로 바꿔 써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캐시백의 가치도 알고,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야 나의 애터미 사업이 잘 되는데요. 나 혼자서는 어떤 한계가 오는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어렵게 스폰서와 내 지인을 연결을 했더니 처음 본 내 스폰서의 말은 겁나 집중해서 듣더라는 거예요. 내 체면을 봐서라도 들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 스폰서가 오면 사업을 제대로 하는구나, 직급도 있구나, 내 친구는 그 직급 중에서 어느 정도 되지,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나 보네,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명단 작성은 예단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쓸 사람 다 적으시고요. 꼭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 볼 사람과 스폰서와 함께 동행해서 만날 사람을 구분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대로 알게 해서 그저 그런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빅 비즈니스라는 거를 차근차근히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의 두 번째, 그 명단을 스폰서와 연결하는 게 조금 늦어졌다. 오히려 내 스폰서와 연결하는 게 내 사업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더 나은 나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셔도 좋고요. 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민 국장님 정말 실수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또 많은 반성을 하면서 또 자꾸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열심히 복제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오늘의 사업자 조회를 진행해 주실 조세리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어여쁜 조세리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세리입니다. 일단은 저희 팀이 이번 주 조회를 맡으면서 저희가 주제로 잡은 게 실수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자분들의 안내도 분명히 듣고 회장님 강의도 듣고 정말 정보가 많은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배운 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 경험에서 아는 것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저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느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저의 사업을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잘했겠다. 아니면 훨씬 더 내가 시행착오를 줄여왔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도 그런 과정에 다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드라이빙 뎁스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은 나로부터 2줄의 멤버십을 키워서 그 밑에 있는 소비자 조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는 건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드라이빙 뎁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 우리 홍성표 총장님께서 페리 사장님 좌우에 나의 소비자를 일자로 예쁘게 달아가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거라고 그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무조건 나의 인맥을 5대5로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보도가 조금 힘들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라든가 그런 방향들이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는데 계보도를 작성할 때 이 드라이빙 뎁스에 대한 개념이 좀 없이 작성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 혼자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쭉쭉쭉쭉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보통 본인의 위주로 이렇게 두 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소비자 관심자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5대5를 강조하지를 못했어요. 드라이빙 뎁스 5대5라고 아시죠? 무조건 내 양쪽에 5대5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나왔을 때 내 밑에 단 몇 명이라도 소비자 조직이 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오른쪽만 진행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에 이분이 여기가 다 커지고 이쪽이 소실적이 되면 여기도 하시겠지 생각을 해서 5대5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 못하고 그냥 이분의 오른쪽, 본인이 갈급한 그 마음이 좀 풀어질 때까지 이분의 오른쪽을 같이 후원하고 오른쪽에다가만 사람을 좀 달아나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사업을 오른쪽을 키우고 잘 돼서 또 왼쪽도 키우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문제는 여기 계신 이렇게 나온 분들이 본인의 오른쪽만 하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이 파트너와 이 파트너의 이 오른쪽을 열심히 같이 봐주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나와 관계가 형성된 소비자를 한 줄로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의 연결도 안 되고 원줄은 원줄대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무조건 소비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멤버십이 몇 명 있든지 보지 마셔라. 이거는 제 개인의 기준이지만 한쪽에서 보름에 250만 포인트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멤버십의 볼륨은 중요한 게 아니니 사장님 기준으로 무조건 5대5로 명단 작성을 해서 내려가 보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소비자로 친분을 가지고 관리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진행을 하지 않고 이 밑에 새로운 멤버십이 쌓이지 않고 포인트가 쌓이지 않고 수당을 받기 어렵게 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떠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 계보도의 성질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드라이빙 뎁스를 위해서 내 두 줄의 생장점을 정말로 열심히 사수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여기 계신 이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달고 나가면서 나의 인맥을 무조건 드라이빙 뎁스로 생장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분의 소실적을 같이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누가 지나다니다 좋은 사람이 있거나 좀 내 인맥 중에 다시 이제 컨택해서 붙일 사람이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의 오른쪽에 또 여기 괜찮은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께 힘 받으라고 이 사람의 원줄에다가 막 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제 인맥이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으면서 나중에 이 사람을 하나로 모아야 됐을 때는 어떻게 좀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계보도의 두 줄은 정말 보험이다. 생명줄이다 생각을 하시고 나의 두 줄에 처음부터 나의 인맥을 누가 뭐래도 원줄로 쭉쭉쭉쭉 내려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스폰서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원줄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파트너가 나와서 또 이쪽에 조직이 커지면 스폰서의 물줄기는 이렇게 흐를 수도 있다라는 말을 강의를 너무 먼저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에 원줄이 바뀌고 물줄기가 흐르려면 어느 정도 소비자의 그룹이나 조직이나 뭔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원줄도 트는 건데 내가 오토 판매사라는 그런 조직의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여기에 좋은 사람이 나와도 이 사람도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이 사람이 오른쪽에 좋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을 여기다 붙일 거야. 그러다가 그만두고 이 사람의 오른쪽에 좋은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사람을 여기다 붙일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개부도상에서 길을 잃고 막 헤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본인이 계속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 거를 알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3개월 해보고 좋은 것 같고 두세 번 만나보고 좋은 것 같은 사람의 한쪽에다가 저의 인맥을 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모두 그만뒀을 때 나의 인맥이 한 줄로 드라이빙 뎁스로 시너지로 모이지 않아서 정말 어려웠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제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터미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세미나를 들으면 회장님부터도 네트워크 다단계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셨고 기존의 네트워크가 다르다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다단계와 다르다. 그래서 기존 다단계의 원리 있죠. 원리. 성공의 원리. 그런 개념. 다단계에서 네트워커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사업을 유통사업으로 하고 판매가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네트워커로서의 사업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내가 이 계보도 안에서 조세리 중심으로 두 줄의 라인을 키워갈 때 어떤 게 핵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업을 한 3년 정도 이상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드라이빙 뎁스를 알았잖아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서 파일업 해라. 생산점이 살아 움직이면 그 위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또 본인의 한쪽을 열심히 키워서 전체적인 내 조직이 배가의 원리로 커져간다라는 그 원리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사업도 정말 내가 밑으로 열심히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생산점이 열심히 내려가는데 이 중간에 걸친 사업자분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본인의 두 줄을 자장격제할 수 있는 셀프 리더가 되어줘야지만 그러니까 복제가 이루어져야지만 나의 조직이 배가의 원리로 팝콘 터지듯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뒤늦게 저는 깨달았던 케이스예요. 한 줄이 되는데 나머지 한 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2년 했는데 돈 안 돼, 3년 했는데 돈 안 돼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힘이 빠지거나 이제 들어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애터미에서 사업을 잘하려면 두 가지 말을 잘하라고 하잖아요. 써봐, 들어봐, 와봐. 써봐, 들어봐, 써봐, 들어봐. 이런 얘기를 잘 하라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말을 되게 못했어요. 해보세요. 그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되고 보여주는 사업이다. 이거는 뭐 가르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아서 따라 하시겠지라는 저의 어떤 착각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경험을 해본 결과 좀 더 적극적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이 배우고 이 사업을 이해해서 행동하도록 안내하고 권유하는 것도 스폰서의 역할이었겠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약간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본사에서 온라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또 이제 여러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모이기 힘든 그 상황에서 제가 매일매일 영상 일지를 저희 팀에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사업을 할 때 스폰서가 매일매일 A코어를 하는 걸 보여주고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본인들도 알아서 따라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냐면 어느 순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국장님 화이팅! 국장님 너무 열심히 하세요. 아자 화이팅! 국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시고 제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 어디 계세요? 팀장님 뭐 하세요? 이러면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팀장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은 오늘 우리 손자 뭐가 있어서 같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제 보여주는 사업이지만 그 보여주는 거를 해보세요. 팀장님도 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이가 더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연륜이 많으시다 보니까 하세요, 해보세요, 이건 팀장님이 하세요, 이런 말을 정말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공지를 올리면 보고 알아서 오시던가요? 8시에 줌 미팅이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올렸을 때 내가 유난 떨지 않고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오시는 분들은 진짜 타고나기를 리더이신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유난을 떨면서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해보세요, 와보세요, 써보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의 원리가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저도 부족한 게 있었겠지만 내 조직에 함께하는 분들이 같이 잘하지 않는다면 같이 배우고 행동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스폰서로서 안내하고 독려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애터미 사업은 복제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이번에 오토 판매사의 워크숍에 오셔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단계에서 이거에 실패하면 실패한다. 그 정답이 바로 복제였습니다. 복제. 요즘에는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복제에 정말로 사활을 걸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한 분 한 분이 진짜 애터미를 이해하고 계신 건지 내가 들어서 아는 건지 행동을 통해서 그 사업의 비전을 확인하고 계시는 건지를 굉장히 잘 열심히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밑에 파트너가 복제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 복제가 돼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애터미를 몸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라고 하죠. 처음에는 대부분 써봐. 쓴 사람 중에 긍정적인 사람 와서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지식으로서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회사가 포인트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보상 플랜으로 내가 돈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지식으로 알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몸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경남 본부장님께서도 오셔서 진짜로 행동을 해야 간절함도 나오고 행동을 했을 때 일이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내가 배우고 알고 이렇게 느낀 것들을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 사업장 안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내 밑에 파트너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 조직을 내가 세미나 시스템 안에 안착해서 조직을 키워나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게 복제인데 이 파트너 분들이 이 애터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보면 성공의 8단계를 달달달달 외우시고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시지만 내가 아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해서 제가 꿈과 목표를 정말 생생하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봤어요. 어디까지 제가 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결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저의 그 애터미 사업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 스폰서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보다 그 스폰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스토리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사업이 그려지면서 따라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정말 생생하게 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가고 싶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가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 드림 하우스가 있어요. 한남동의 유엔빌리지라고 그 동호대교가 보이고 그 밑에 강변북로였는지 올림픽대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라도 그 헬렌하우스의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노력하고 정말로 사업이 안 될 때는 그 대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2028년에 여기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저는 월세를 살 거거든요. 큰 집에. 여기 입주를 하겠다라는 걸 계속 되새겼어요.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를 가지고 책상에서 그리는 것보다 실제로 사진을 찾아보거나 실제로 그곳에 가서 만져보고 조금이라도 맛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은 어떤 결의 결단을 하셨냐면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내가 이 행동이 습관화가 돼야 되잖아요.
성공의 8단계대로 하는 것들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알람을 7, 8개를 맞춰놓고 지금은 명단 작성하는 시간, 지금은 STP 연습하는 시간, 지금은 사업자 후속 문자 돌리는 시간이라고 알람을 아예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명언을 하나 남기신 게 AI가 나를 지배한다. 이러면서 내가 망각하고 까먹고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팀 안에서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아,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떠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머리로 한 지식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 사업에서 초기 3개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의 의미가 뭐 100일 판매사에서 3개월 안에 판매사가 준비를 해라, 아니면 뭐 3개월 안에 애터미에 대해서 어떤 뭔가 지식을 배우고 애터미 화가 되어라, 여러 가지 초기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정말로 초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초기 사업자가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세미나에서 듣고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들을 나의 계보도 안에서 그 행동으로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자분들이 정말 내가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전달을 했더니 내 친구가 이걸 쓰고서는 너무 좋다고 해서 소개가 막 일어났다. 해모임을 먹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이 가뿐하게 일어나고, 뭐 하다못해 무슨 치료를 받던 사람이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성공자의 경험으로 계속 그냥 듣기만 하면 내 사업은 계속해서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소포라킨의 효능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전달을 해봤더니 소포라킨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고 밤에 잠이 잘 온다. 얼굴이 불긋불긋한 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소비자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사업자분들도 요즘에 그렇거든요. 사업자분들도 애용을 하면서 내가 좋은 제품이 400여 가지가 한 번에 쓰기도 어렵고 400여 가지를 한 번에 다 쓰자마자 다 좋아,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개인의 취향이나 그 효능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열심히 애용을 하시되, 내가 잘 모르는 제품도 있어요. 써봤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하는 제품도 전달했을 때 오히려 소비자가 써보고 세리 씨 이거 진짜 좋다, 보더니 전단지 보더니 진짜 싸네, 괜찮네 라는 반응을 소비자의 입에서 들었을 때 비로소 성공자분들이 하셨던 말이 맞네, 세미나에서 했던 그 말들이 맞네, 우리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고 싸네라는 게 이제 가슴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3개월에 이제 내가 정말 애터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이 제품의 비전, 그리고 내 계보도상에서 나와 같이 미쳐 날뛰는 사람이 나오는 경험을 빨리 단축시키면서 애터미 사업의 확신을 가져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애터미를 시작했다면 되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하다,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막 했을 텐데,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소비자나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대 시간.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돈 안 된다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터미 사업처럼 고소득의 안정적인 고소득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지금 어제 오신 이경남 본부장님도 그렇고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에서 7년 사이에, 정말 늦어도 우리 9번 사업자분 우리 9년 안에는 연금성 1,000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연금성 1억을 벌어갈 수 있는 사업이 사회에서 정말 쉽지가 않은 사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애터미가 바로 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계보도 안에서 일이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도 요즘에는 애터미 비전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정말 좋고, 내 아는 분이 예전에는 하다 그만뒀대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친구도 해, 지금 걔가 본부장인가? 뭐 얼마 번다던데? 해외로 나간다던데? 뭐가 있대, 이런 소문이 소비자들한테 지금 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터미를 안 될 것 같아서 다단계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비전은 받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고, 알아서 느끼는 것과 해서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 비전을
내 밑에서 당장에 뭐 큰 100만 원, 200만 원의 돈이 빨리 안 되더라 하더라도 일이 되는 경험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예전에 어떤 본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꺼져가는 징검다리를 밟고 사업을 하는 느낌이다. 네트워크라는 거는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애터미 사업을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라는 감을 잡으신다면 처음에 7만 원을 벌더라도 10만 원을 벌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방향대로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저는 시스템의 그런 그 능력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저는 나의 능력을 믿었어요. 나의 능력. 근데 이제 능력이 뭐냐면 내가 말을 잘하고 제품을 잘 파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인품이나 인성이나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 밑에 좋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잖아요. 떠나지 않게 케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 파트너들이 똑같이 될까? 내 파트너들이 변할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마음 한켠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제 마음속에 100%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했을 뿐이지 제 안에는 100%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됐으면 좋겠다. 나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 안에서 보내다 보니까 정말로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된다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기질이나 성질 자체가 변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교육이 된다라는 거죠. 교육이 되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그런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내가 먼저 해서 가르쳐 드려야겠다. 엄청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시스템 안에만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에 막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들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시스템 와야 되고 내 머릿속에 내 정말 가슴 속에는 초창기 때는 우리 그 위에 그 당시 뭐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이 안 오면 안 된대. 와야 된대. 그러니까 왜 와야 되는지 제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왔었던 거예요. 그래도 잘했죠. 이해가 안 돼도 오라니까 오고 하라니까 하는 건 잘했는데 이게 이해되는 순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시스템을 왜 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시스템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서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회장님이 좋고 내 스폰서가 엄청나게 예쁘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에 계속 힘들더라도 와서 비비브를 하더라도 시스템에 와서 슬럼프가 왔더라도 다른 데가 아니라 시스템에 합류되어 있는 스폰서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슬럼프도 있고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 내가 사업이 밑으로 떨어져가는 그 시기에 조금 힘들다고 세미나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내 어려운 말을 스폰서한테 하지 않고 스폰서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나의 상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면 또 시스템 밖에 있는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리더가 되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줌 미팅 같은 거 화면도 공유해야 되고 이렇게 자세, 적자생존 다 너무 중요한데 그냥 들어만 와도 50% 성공했다. 그래도 잘하셨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누군가는 클릭 한번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시스템에 안 들어오세요. 줌도 자기가 있는 집에서 그냥 누르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누르는 건데 그조차도 안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은 무조건 들어와서 있어야지만 이 안에서 내가 같이 잘할 수가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안에 있어야지 변화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이 정말로 진짜 들어서 아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센터에 정말 우리 센터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 팀 안에서 어떤 강사분들, 우리가 지식이 문제였다면 DVD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성공의 8단계가 이런 거고, 판매사 가는 법이 이런 거고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판매사 가는 방법을 배우고, 팀장 가는 방법을 배웠던 거는 저희 통합조회와 승급하신 사람들의 승급식과 스피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은 물론 스폰서님의 강의나 이런 DVD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도전하지 않았을 때 저희 형제 라인에서 우리 센터 차원에서 모여서 판매사를 가신 분, 팀장을 가신 분, 국장이 가신 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됐고, 두려웠지만 나는 도전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센터 안에서 같이 저도 버무려져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도 뭔가 힌트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따라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센터에서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줌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그런 스토리를 듣고 강의를 듣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생겼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이 변하지도 않고 오늘과 어제와 내일이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사업의 성장이 좀 느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스템이 진짜 와야 되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두 줄을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뭐 1, 2월은 잘 되고 3월은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 막 점집에 가시죠. 여름쯤에 귀인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서 동쪽에서 뭐가 있고 막 그러면 동쪽에 꼴드 다니고, 실제로 그런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준비라는 거는 애터미를 진짜로 알고, 안다라는 거는 지식 플러스 경험으로 알고 그거를 파트너한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내라는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는 이 사람도 좀만 자기가 검색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내라는 건 그 파트너한테 이 사업을 이해시키는 거죠. 왜 시스템에 와야 돼요? 왜 이거를 소비자 명단 작성을 왜 해야 돼요? 왜 우리 선민국장님처럼 파트너가 명단 작성하기 싫어하는 파트너한테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트너가 있든 없든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내하시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정말로 괜찮은,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이 내 밑에 붙을 때가 오겠죠. 그랬을 때 스폰서님 얘기 좀 해주세요. 스폰서님 미팅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고 바로바로 내가 나의 작더라도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파트너들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몸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얘기를 하고 이런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하고 내가 먼저 해봐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복제를 위해서, 그리고 복제가 돼야지만 내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거를 제가 2020년에 제 어떤 사업의 큰 모토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완벽한 성공자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줌 미팅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두시거나 아니면 파트너를 오토로 만드는 과정 중에 계시죠. 저도 지금 열심히 그래서 성공을 위해 우리 오토 판매사 밑에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저를 정말로 위안을 줬던 3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럼 문장을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병구 단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꼭 그거를 팔아내야 되고,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을 세미나에 앉혀야 되고, 우리는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슬렁슬렁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지만,
그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 그 남의 지갑에서 그 돈을 꺼내갖고 제품 사게 하는 거, 시스템에 앉혀놔서 사업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거는 나의 능력 밖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임병구 단장님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만큼만 하더라도 애터미는 회사 제품 시스템이 괜찮기 때문에 관심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안내만 한다면 애터미 안에서 성공은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내가 힘에 부치고 막 짜증나고 내 뜻대로 파트너, 소비자 모든 것들이 안 될 때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그래도 애터미는 충분히 성공한다. 라는 말로 위안을 많이 얻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정임 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애터미 사업은 실패하는 순간들이 모여서 성공을 한다. 안 되는 날들의 집합이 애터미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성공을 한다라는 말이 진짜 위로가 됐어요. 저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달을 일을 하면 20일은 안 돼도 10일은 잘 돼야지 잘 되는 10일이 모여서 성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패 속에서 내가 경험 속에서 정말로 이거는 확률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애터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애터미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실패가 모여서 성공을 한다라는 말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말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공유할게요. 어머, 아니 나 공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공유가 됐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정말로 오토 판매사도 마찬가지고요.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급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문장을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일을 했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은 빠져도 콩나물을 잘한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한 달을 일해서 한 달에 월급이 딱 나오는 사업이라면 그 월급이 나의 아편이 되고 그 월급이 나의 위로가 되면서 이렇게 시간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로 비전과 그런 것들은 큰데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어느 순간에 수포로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오토 판매사가 안 됐을 때 6개월 동안 파트너 후원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들어가시면서 오른쪽에 쓸모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을 때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봤는데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애터미를 못 알아볼 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노력, 어떤 신경 쓰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났구나, 나 시간 낭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돌아봤을 때 우리 이 사업은 유기체잖아요. 이 조직은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것도 식물이 자라는 것도 한참이 지났을 때 딱 돌아봤더니 엄청나게 자라 있고 저부터도 그렇게 내가 변해 있고 우리 팀 분들도 많이 변해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거 다 물이 빠지는 것 같이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콩나물은 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렵고 솔직히 스폰서한테도 파트너한테도 말하지 않은 불안함, 의심 있으시죠?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시스템 안에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분들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될 수밖에 없다. 콩나물은 잘한다. 믿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공유를 하면서 이 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